경이요. 지금 삼권 분립을 다 뭉개버리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대법관을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이제 쉽게 말해서 원래 대법관 순서가 그래요. 원래 대법관 후보자가 올라오면 대법원장이 이거를 제청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국회가 심의를 해요. 그럼 이제 대통령 임명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입법부로 넘어오지도 않았고 후보자만 대법관 후보자만 지금 제청을 한 상태에서 네. 갑자기 경이 싫어 이 사람 하면 나 거부권 쓸 거야. 뭐야 이게? 와, 나 지금 순간 경이랑 송 작가님이랑 와 동일 인물처럼 보이더라. 야,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싫어. 그 의도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올라오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얘 빼. 딴 사람 해줘. 안 그럼 거부권이야. 아니 그럴 거면 상권 분립을 왜 해? 그럼 네가 그냥 코바나 컨텐츠에서 뽑아다 쓰든가 검찰에서 뽑아다 써. 응,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해달라고 김앤장 출신으로 해갖고 제청해달라고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법관 구성이 가뜩이나 균형을 잃었는데 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나 진짜 난 진짜 네가 우려가 된다. 너무 싫다. 너무 아니, 싫다, 진짜. 어떻게 도대체 네 사람으로 다 지금 임기 내에 13명, 12명이 바뀐대요. 네. 근데 지금 첫사람부터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안에 있는 그게 우리나라 3심법원 중에 최고위 결정을 내려야 되는 대법원들을 다 자기 똘마니를 안 치고 싶으니까 네. 애초에 내가 허락할 수 없는 사람 아예 올리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국회에서 청문회 할 필요도 없네? 아니 뭐 하나마나 네 맘에 안 들면 어차피 거부권 쓸 거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공백이 생겨요, 시기 안에. 아니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누굴 뽑을 것인가에 대한 인선의 권력이 없다고. 이 사람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러고 보내긴 하는데, 역대 없게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올려오면 나 이 사람 임명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와, 대통령이 진짜 제왕일 수 있구나를 경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 그 전에 이명박근혜 때도 우리가 정말 열불 터졌고 그 이전에도 이 보수 정권들 때문에 짜증이 겁나 났었는데 이게 거의 본인이 황제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나는 제왕이다라는 사실을 좀 숨겼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그렇게 안 맞아, 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경우는 그냥 나도 몰라. 그냥 대놓고 나도 내가 하고 몰라가 싶은 거 다 할 거야. 원래 야 이러려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야? 니들이 나 뽑아줬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억울하면 대통령 되라고. 아니, 조선시대 때도 인사권은 이조 참판한테 있었어요. 그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거였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왕도 안 건드리는 거였다고. 내가 왕 위에 있는 사람이야. 신이에요, 신. 심지어 이조 참판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네. 매관 매직을 해서 올려도 의정부나 이런 데서 상소를 올리게 되면 거부권을 날리는 왕이 없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벌써부터 법안을 2개나 거부권으로 날려먹은 게 지금 윤석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국회가 유지되는 동안 도대체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지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질이 같은 게 심지어 네. 그 국무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양곡법 거부권을 써놓고. 전 정부에서도 거부권 좀 썼지? 이게 좀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여당에서 올라온 법을 야당에서 다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여당은 법안을 올리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당이 제대로 된 민생 법안을 올려갖고
국민을 위한 어떤 법안을 내놓는다고 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얘기하잖아. 보조금 지급을 하자든지 아니면 뭐 바우처 제도를 신설을 하다든지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같이 하자고 니네가 하면 우리가 동의해 줄 테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이라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결국 이 얘기는요, 대법원까지 완전히 자기 몫으로 해서 탄핵이 가든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그 법적 소송이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부결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김건희 특검? 무죄 대법원 가면. 무슨 뭐 장모 관련된 비리 의혹? 무죄 대법원 가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모질인 거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리가 입헌 군주국이었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이거를 혼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이 없어요. 이래도 지금 대법원장,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 뽑아야 되겠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문제 있다고 반항을 안 하고 있다고, 이 모질이들은. 저기 누구한테 들고 일어나는 거야? 지금 거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없어! 이게요, 전체적인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총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니까 대법원 심판관만 13명이거든요. 이 중에 7명 이상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무소불위예요. 그렇죠. 법 위에 살게 되는 거죠. 대법원이 최종 법원이고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나오면 뒤집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1, 2심은 대충 치르고 빨리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갖고 대법원에서 지들 하고 싶은 사람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누구랑 자꾸 오버랩되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들 쫙 깔아놓고 결국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예. 근데 얘는 13명 전원은 네. 전부 다 자기 사람을 꽂아달라는 거야. 7명도 아니고 13명 전원을 자기 사람을 꽂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가장 확실하지. 혹시나 이렇게 뽑기를 해갖고 누가 걸려도 내 맘대로 되게끔 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아씨, 이런 말도 안 되는 띵깡을 언제까지 봐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기가 차잖아요? 근데 기레기들이 먼저 물어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언론은 물어뜯지만 기레기는 빨아주는구나. 생각이 없으니까요. 생각이 없네. 문재인 정부가 이랬으면은 벌써 갈기갈기 뜯어먹어서 사망이었을 텐데. 그런데다가 우리 민식이 오빠 1년 만에 정관대우로 50억 해잡순 우리 민식이 오빠가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박민식 신임 장관은 특수부 검사를 거쳐 2008년 정치권에 입문한 뒤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죠. 그리고 재외동포청도 신설이 되는데 이 청장에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하지 마요. 오빠는 돈도 많아야 되지만 키 크고 잘생겨야 오빠란 말이에요. 왜 함부로 오빠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붙이지 마시라고요. 그러기 손톱가락 자꾸 본인의 정체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나 봐. 이런 놈들만 어디서 이렇게 찾아내는지. 어디서 숨어있다 이런 아니야. 놈들이 이런 인재들이 도대체 어떻게 양성이 돼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만 살았고 우리 편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이랬는데 어디서 저런 놈들 기어나오지 이랬는데 알고 생각해보니까 쟤들 주변엔 누굴 눈 감고 뽑아도 저런 애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쓰레기 산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산에서 뭐 하나만 짚어도 그냥 다 쓰레기야. 결과적으로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옛날에 그 신세졌던 애들 있잖아요. 신천지부터 통일교나 이런 쪽에 그런 애들한테 훈장 남발하려고 훈장 포상 남발하려고 얘를 보낸 게 아닌가. 아니면 검사들이나 이런 애들 일 잘하는 애들
합법적으로 포상 주기 위해 갖고 그런 류의 용도로 이걸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전 하는데 지금 되게 무서운 상상을 하나 했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상상이겠죠. 서북 청년단 활동했던 사람들 어머. 훈장 주는 거 아닌지 몰라. 나 그거 되게 소름 끼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역으로 막 유공자 취급을 해줘가면서 하면서 갑자기 위인화시키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지금 5.18 묘지에 뭐 특전사들이 가서 뭐 화해를 하겠다 뭐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갖고 5.18 때 진압했던 담당 특전사 관련된 사람들한테 무공훈장 같은 걸 줘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겠냐고. 이 역사적 반성이나 역사적 합리화 내지는 이걸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본전 죽은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승만한테도 어머.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어떤 짓거리를 했던 놈들은 전두환 같은 놈한테도 나중에 명예훈장이나 뭐 사후 추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와 봐라 내가 이렇게 보수 대접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표가리 하려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신설된지 몰랐거든. 재외동포 청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네. 재외동포청을 만든 거죠. 왜 이 재외동포청을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정광훈이가 재외동포 관련한 단체를 만든다고 미국에 돈 싸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네.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겹치죠? 저는 이거 일단 재외동포청 만들어서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려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선거 관리 역할도 그쪽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국내외에는 여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환기하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뭐 미시 USA나 이런 그렇죠. 쪽이 외부에서는 네. 사실 비판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해외 동포청이 생겨가지고 현지에서 주력한 역할을 누가 맡게 된다? 개동. 현지에 나가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예산들이 막 쏟아져 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소위 재외동포 여론을 주도하는 조작을 하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너무 빤히 보이는 수익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광훈이하고 주고받은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광훈이가 먼저 목돈 써가지고 먼저 선 지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자연스럽게 제휴하면 되는 거거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차기 선거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선거에 있었을 때 재외동포 투표 비율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적지 않거든요. 아니 게다가 네. 지금 걸려 있는 거 그거잖아요. 안농훈이 딸내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예. 그거 사실 바깥쪽에서 지금 동포들이 그 여론 주도해가지고 계속 고소고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FBI에 조사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해외 동포청 생겨가지고 조직적으로 완전 대립각 세워가지고 반대편에 어떤 투사 같은 거 넣기 시작하면은 예. 그리고 이쪽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소수의 말하자면 진해가 말하는 좌파 조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쪽에선 어쨌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된 게 지난 2월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외동포 투표율들이 높아져가지고 재외동포 표가 막 200만 표 이상씩 막 왜냐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재외동포 등록하고 뭐 하면 6,700만이 넘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했을 때 7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가지고 네. 해외에서 조직 투표를 시켜버리면 지금 있는 40, 50만 표 표차쯤은
해외 동포 표로도 충분히, 뒤집어질 수 네, 있다고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표가리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한 이지라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죠. 네,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생각은 자유니까요. 저희는 계속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는 사실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생각입니다. 음. 아휴,